LS피플의 이규영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잠깐만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요, 슬림비 다이어트라고 하는 제품인데 6월 2일날 저희가 런칭식을 거쳐가지고 출시를 했거든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7kg가 빠지셨네, 한 달 만에 8kg가 빠지셨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도 실제로 한 3kg 정도 빠졌어요, 이거를 먹으면서. 네, 박수. 여러분들도 지금 드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드시지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오늘은 이 제품에 너무 어렵게 말고 좀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햄버거예요. 네, 맛있어 보이시죠? 네. 이거를 보는 순간 입에 침이 딱 고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신체는 이런 음식 같은 것들을 먹기도 하지만 실제로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기만 해도 입에서는 이미 음식을 몸은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무언가를 한다라고 할 때 이런 어떤 신체의 밸런스,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무모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은 거의 실패를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영양학적으로 우리 몸의 칼로리는 어떻게 되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칼로리라고 하는데 모든 음식에는 이런 칼로리가 있죠. 이런 쿠키 도대체 몇 칼로리가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막 이렇게 운동하고 뛰고 이렇게 할 때 도대체 우리가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가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음식은 몇 킬로칼로리고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할 때는 몇 킬로칼로리의 에너지가 소비가 되니까 이런 거 계산하면서 솔직히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좀 전에 보셨던 햄버거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저런 햄버거 같은 거는 맥도날드에서 파는 이런 햄버거 같은 거 햄버거 하나에 열량이 630kcal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630kcal라고 말씀을 드려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런 칼로리는 도대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칼로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물이 1리터짜리 물이 있는데 1kg이죠. 1kg의 물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킬로칼로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기압 상태에서 14.5도의 물을 15.5도로 1도 올리는 게 이제 킬로칼로리예요. 근데 우리 몸은 왜 음식들은 이런 칼로리라고 하는 열량으로 표시를 하냐? 결국에는 음식들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할 때 결국에는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열량으로 모든 음식들은 이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피자 한 조각, 식빵, 사과,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들이 모두 다 열량이 있거든요. 저는 피자 한 조각 같은 경우에는 272kcal가 있다고 하고요. 이런 식빵 같은 경우에는 한 조각은 78kcal, 사과 같은 경우는 52kcal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하루에 필요한 그런 어떤 킬로칼로리의 어떤 열량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 1500kcal 하고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한 2000kcal 정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피자 한 조각에 한 300kcal 정도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열량입니다. 저거 4조각이면 1200kcal이래요. 하고 실제로 운동을 우리가 한다라고 할 때 열심히 30분 동안 운동을 해도 실제로 열량으로 소비되는 거는 150kcal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0kcal 우리가 운동으로 소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운동을 하셔야지 그 정도의 열량이 소모가 돼요. 근데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햄버거가 몇 킬로칼로리라고요? 670칼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음식들을 우리가 열량은 많은데 이제 어떤 유익한 어떤 성분이 없는 정크푸드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는요,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냐면은 하루에 평균 남자건 여자건 1에서 한 2.7kg 정도를 이제 음식으로 섭취를 한다고 해요. 이제 보수적으로 하루에 1kg을 먹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에 365kg을 음식으로 섭취를 하게 되고 80세 기준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28,800kg을 일생 동안 음식으로 소비를 한다. 그만큼 진짜 많이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선사시대라든지 이럴 때는 이 정도로 이렇게 잘 먹지 못했고 실제로 인류가 이렇게 잘 먹기 시작한 거는 불과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어가지고 에너지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가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보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력이 나죠. 근데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거를 먹게 되면 저기 화살표 나와 있는 방향처럼 실제로 에너지로 사용이 되지 않고 살로,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근데 우리가 꼭 많이 먹어서만 지방으로 살이 찐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지금 저희 슬림비 다이어트는 물론 많이 먹으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너지로 열량으로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살이 찌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먹게 되면 이렇게 살이 찌시겠죠? 하고 실제로 먹은 양보다 더 적게 하면 이렇게 살이 빠지겠죠? 그죠? 근데 반드시 우리가 많이 먹어서만 저렇게 살이 찌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음식은 몸 안에서 소화가 되죠. 소화가 되면서 우리가 에너지원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10%는 우리가 소화를 하는데 에너지가 또 필요해요. 하고 20%는 우리가 물리적인 활동을 할 때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고 나머지 70%가 베이직 펑션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우리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70%의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어디가 다치거나 그러면 그걸 또 회복하는데도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고 하거든요. 기초대사량의 에너지가 우리가 먹는 에너지의 70%는 바로 저 베이직 펑션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활동을 하고 이럴 때 들어가는 에너지는 실제적으로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게 결국에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초 대사량인데 이런 기초 대사량을 우리가 이제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먹은 에너지가 제대로 잘 흡수가 되고 또 이 흡수된 에너지가 제대로 에너지로 우리가 활동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이렇게 활동된 에너지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비만이 생기고 그렇게 비만이 생기면서 각종 합병증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초대사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분 같은 경우는 1500kcal, 남성 같은 경우는 2000kcal 정도 되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1500에서 2000칼로리 정도면 섭취를 하면 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에너지를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어떤 거는 연비 좋은 차 있고 어떤 거 연비가 나쁜 차들이 있잖아요. 개개인마다도 다 그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마다 어떤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기초대사량과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초대사량이 낮은데 많은 걸 드시게 되면 이렇게 살이 찌게 되는데, 이렇게 살이 찌게 되면 살이 찌는 것 자체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유관 합병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 같은 경우에 무리가 오시게 되고, 또 심지어는 뭐 당뇨병 같은 합병증의 유발률은 13%까지도 더 높아지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만을 줄여야 되는데, 이런 비만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맨 위에 있는 빨간색은 우리가 먹은 에너지가 포도당으로 이제 흡수가 우리 인체에 영양분이 흡수가 되면, 밑에 있는 I라고 하는 건 인슐린이거든요. 저 인슐린의 역할은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를 이 세포에 곳곳이 그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열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셉터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인슐린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비만이 되고 과다한 에너지와 그런 영양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런 밸런스가 이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표를 보시면 맨 위에 초록색은 인슐린이고 맨 밑에 나와 있는 이 빨간색은 이제 지방인데요. 우리가 아침에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인슐린 수치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뭐 점심 때쯤 뚝 떨어졌다가 다시 식사를 하시면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방이거든요. 우리 신체는 방금 식사를 하신 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엔진하고, 또 불물대를 대비해서 보조 배터리처럼 에너지를 저장을 해놓는 게 지방인데, 지방을 또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거든요, 메커니즘이. 근데 실제로 우리 현대인들은 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의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뚝 떨어지죠, 빨간색이. 지방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보면 23시 이후로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그죠? 잠을 자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인슐린의 수치는 안정적으로 되고, 빨간색의 패티 엑시드가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 가장 지방의 연소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인슐린의 수치가 이렇게 오른쪽의 그래프처럼 안정적으로 가고 빨간색의 지방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오른쪽의 그래프는 거의 대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고 우리는 왼쪽에 어떤 생활 패턴과 그런 습관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더 많은 것들을 드시게 되면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인슐린이 수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반복되고 그 수치의 편차가 커지게 되면은 나중에 인슐린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슐린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되는데, 거의 현대인들, 우리 지금 20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인슐린 저항성에 거의 대부분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슬림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컨트롤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을 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것에 착안을 했습니다. 여기 초록색 위에 G라고, 그러니까 왼쪽 위에 있는 게 우리가 방금 먹은 에너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지방인데, 이게 제대로 우리가 적절한 에너지원을 섭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하얀색 원통이 세포에 들어가는 세포거든요. 여기에 에너지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포에 우리가 에너지를 밥을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배가 고프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몸은 이렇게 살이 찌게 됩니다. 이렇게 살이 찌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을 적극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요, 지방을,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몸은 다시 이렇게 날씬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슬림비가
고민을 하고 프로그램화해서 제품을 개발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우리 제품을 보시면은 이제 한쪽의 엔진과 나머지 지방의 엔진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이 두 쪽을 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메타볼리즘을 원활하게 하자. 그러면 살은 자연스럽게 빠지고 살이 빠지면서 우리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에 고민을 하고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 데이컷은 이제 아침에 먹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걸 막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나이트컷은 이미 합성되어 있는 지방을 이제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녁 때부터 이제 지방이 막 분해가 되는 걸 보셨죠?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나이트컷이 하게 되고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식이요법으로 인해서 어떤 부족해지기 쉬운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식물성 단백질, 귀리하고 완두에서 추출한 이런 프로틴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케톤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케톤은 이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변비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비를 개선시키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마이클렌즈라고 하는 제품이 또 있고, 또 우리가 지친 피부에 회복을 줄 수 있는, 탄력을 회복을 줄 수 있는 리치 콜라겐 부스터, 이렇게 5가지 제품으로 저희 슬림비 제품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요, 그래서 인텐시브 프로그램이라고 강력하게 내가 좀 한번 다이어트에 도전해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프로틴밀 드시고 리니시아 데이컷 2알 드시고, 그리고 몸 안에 독소를 빼주는 마이클렌즈 한 포, 그리고 점심 때 프로틴밀 드시고 데이컷 2알 드시고 석류 부스터를 드시고, 저녁 식사는 대신에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이트컷을 2알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나이트컷을 2알 드시는, 이렇게 8주를 하시면은 반드시 8주에서 12주를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다. 그리고 스탠다드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기에는 인텐시브처럼 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스탠다드 프로그램인데, 아침 식사를 하시고 점심 때 프로틴밀을 드시고 아침 식사를 하시면 데이컷 드시고 점심 때 프로틴밀 드시고 데이컷 2알 드시고 저녁 때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이트컷을 2알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나이트컷을 2알 드시는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살이 빠지세요. 그리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린 프로틴밀이 얼마 전에 지금 새로 나왔는데, 이제 물 붓는 선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공지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뒷면 포에 보면 유통기한이라고 되어 있는 표시까지 이제 물을 부으셔서 이제 섞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게 잘 안 돼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물을 부으시고 빨대로 저으시면 안 돼요. 빨대로 저으시면 이게 빨대에 뭉치기 때문에 물을 부으시고 반드시 이 지퍼를 닫으신 다음에 막 흔드시면 이게 녹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퍼를 여시고 빨대를 꽂아서 드시면 된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공지사항입니다. 저희 그 슬림비 다이어트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거든요. 저도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시작하셔가지고 7kg, 8kg 빠졌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실제로 한 3kg 정도 빠졌거든요. 그 정도로 이 식이요법하고 이 제품을 병행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 살 빠지시고 또 건강해지실 수 있으니까, 이 제품 또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이 좋은 제품으로 꼭 비즈니스에 성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